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1, 0.4 정도 플러스가 예상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계상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미국장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지표들은 좀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막판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좀 말아 올리면서 움직여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방어주 특성이나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일환이 되겠죠. 그리고 휴전이 뒤로 밀렸잖아요. 그럼 방산 또 수급 쏠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반대급부 있는 쪽들, 원전도 이슈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요일이라는 또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0.25%, 코스닥은 0.1%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계장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미국도 숨고르기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만은 파월의 커멘트가 조금 장기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큰 뉴스 없이 좀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2% 정도로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1%, HD 현대중공업도 1% 정도 오릅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 이렇게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지수 자체도 뭐 나쁘지 않게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합권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거의 똔똔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보합권, 현대 로템도 3% 정도 상승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이 0.7%, 에코프로비움이 0.3% 정도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다 보합권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클래시스가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좀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넥스트 거래소에서의 흐름, 그 물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 대금이 별로 없이 그렇게 눌린 거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좀 있긴 했네요. 한 17,000주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딱 나왔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렸고, 호가가 이 종목이 좀 굉장히 개수가 적어요. 지금 네. 한 종목당 막 그 한 호가당 100개, 300개 막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소액으로도 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내용주 중에서 오늘 섹터별로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이제 방산이네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카이,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에서 한 4.6%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전력은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27,200원까지 올라가서 사실은 26,000원대, 그러니까 27,000원 들어가기 전부터 한번 꼬꾸라져서 한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 놀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잘 말씀을 해주셨던 삼양식품,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제외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대로 가져가게 됐고, 오늘 12.4% 112만 원까지 한 번에 점프를 했어요. 112만 9천 원. 와, 황제주를 넘어서 이제 황제주 위로 올라갔습니다. 111만 9천 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이슈가 있죠. 중국에서 뭐 중국 태양광 패널의 뭐 관세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이 오늘 1.6% 정도 또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도 좋고요, 하이닉스 좋고요. 뭐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방산 쪽이 좀 눈에 보입니다. 뭐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모두 다 2에서 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전일에 오후장에 그 롯데 뭐 수주도 있었고 뭐 실적 이후에 뭔가 이 기대감들 그런 것들로 좀 변동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조금은 많이 뒤로 밀릴 수 있겠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약간 방산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지 못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뭐 지수가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순환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쪽도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뭐 그 해외의 이런 여러 나라들이 뭐 원전을 좀 주력을 한다거나 예. 혹은 원전 탈원전을 폐지하고 이제 원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그런 발표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로봇주들 되게 좋네요. 뭐 로보티즈, 유진 로봇 다 거의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전일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는데 확실히 조금 이슈가 명확하게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이 피부 미용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일부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BHI 같이 원전 쪽에서는 또 특히나 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는 좀 궁금한 게 S&D가 같이 따라갈까가 좀 궁금했는데 S&D는 실적이 그냥 좀 약간 부합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불닭 소스 만드는 기업. 네, 소스 기업이 원래 보통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데 오늘은 요 괴리가 생겼다라는 것도 조금은 체크 포인트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방어주들이 강했기 때문에 예. 오늘 뭐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확실히 악재가 뭐가 있나 본데요? 근데 클래시스 아까 봐보니까, 네. 좀 물량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프로그램이 장 시작하자마자 대량으로 던지고 다시 바로 주었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09시 00분 32초에 던지고, 그거를 2분 안에 다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약간 수급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한 종목 토론실에는 네. 얘네 그 베임 캐피탈이 매각가가 58,000원에 제한했다. 이런 종목 토론실에 뭐가 나온 게 하나 있네요. 58,000원이면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낮은 거죠. 무슨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적 나온 게 아니라면은 수급적인 요인인 것 같고 시가가 4조인데 지금 40억이니까 아직 뭐 의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래량은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찍혔었고 지금은 마이너스 3% 정도 밑꼬리가 길게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BHI가 오늘 8.8% 정도 상승, 10%까지 가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BHI 수주, 실적 모두 서프라이즈다. 2분기 성장도 유효하다. 이런 키움증권의 리포트와 IBK의 리포트가 좀 있었습니다. 하이젠 RNM도 4% 이상 올라가고요. 네, SPG도 1.6%.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보틱스하고 방사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로보틱스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기사에 나오거나 리포트에 나왔으면 중첩되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기사는 확인 못해서 일단 나온 것이 뭐냐면은 얘네가 유니트리라는 그 중국의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좀 어텐션을 많이 잡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게 한 번 오를 때는 몰랐는데 이거 계속 가네. 그 뭐가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로봇 업체한테 파는 거. 얘네들이 하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잖아요. 유니트리라고 아실 거예요. 유니트리 로보틱스 찾아보시면 아는데 거기에 제품 공급이 확인됐다. 이래서 지금 이틀간 40% 오르고 오늘 또 오르는 것 같거든요. 요게 아마 그 리레이팅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그 컴퓨텍스 타이베이라고 중요한 그 전시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그것의 주제가 AI 로보틱스예요. 피지컬 AI.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로보틱스는 개별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쪽에 훈풍이 미리 땡긴 거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화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하이젠 RM이나 로보티즈는 가볍기도 하고 그런 거 핵심적인 부품인데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틱스는 미리 뗀 것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레벨이 달라요. 제가 예. 말씀드리는데 차별화가 느껴질 것 같고 오늘 주차하기는 좀 이미 늦었죠. 40, 50% 갔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사는 요거 하나 말씀 보여드릴게요. 방산. 네, 페이지 10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 앞쪽인데 3페이지. 네. 아마 이게 센티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3자 회담이 지금 무산됐죠. 정상회담 무산되고 밑에 실무자라든지 그런 그렇게 젤렌스키하고는 안 만나고 이렇게 돼서 그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밤에 유럽의 방산 주가가 고공행진을 다시 했습니다. 독일의 그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래 트럼프가 목표로 해서 제시했던 GDP 대 방산 비중 5%를 충실히 따르겠다. 영어로는 여기 Germany is ready and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s 이런 얘기해서 라인 메탈이 뭐 3% 5%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거 분위기 분명히 탔을 겁니다. 참고로 독일의 GDP의 방산 비중은 작년에 2.1%에 부족하고 가장 유럽에서 높은 것이 폴란드의 4.5%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죠. 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가외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 네덜란드는 제가 규모를 모르겠어요. 네덜란드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차 부대를 창설한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차를 구매하는 계획도 이게는 뭐 독일 업체지만 독일 기업이지만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도 어저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독일장이 아침에 마이너스 시작하다가 뒤에 다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 잘 안 되는 거 그다음 방산 이런 것이 센티먼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물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요. 그렇게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방산 관련 또 추가적인 뉴스들 잘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은 좀 초반부터 조금 조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보합권에 있는 애들이 꽤 많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뭐 하는 거 근데 삼양은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 좀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이 좀 조용하고 가는 애들도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확 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조용하다 초반장은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해외도 전반적으로 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쏠리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는 종목군들 계속 가고 또 이제 농심도 쫓아가는 거 보면은 에이 우리도 방어준대 이러면서 좀 같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삼양이 좀 근데 고가권에서 많이 급등이 나와 버리니까 물론 예상치 대비했을 때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손바뀜이 오늘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로보티즈 조금만 더 추가로 멘트를 좀 드리면 예. 납품을 한 것도 중요한데 그 유니트리가 연간 이제 이 10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납품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게 추가로 붙어져서 이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LG전자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1차 납품이 끝나고 2차 납품을 또 하려고 양산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붙어버리면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더 붙고요. 거기에다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고 해외 고객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리포트도 전일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추가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아웃퍼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는 뭐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가요? 로보티즈. 네. 그래서 그거의 추가적인 후속으로 뭔가 나오기 전에는 저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면 다른 로봇주들 중에서도 뭐 감속기나 액추에이터나 이런 종목군들이 안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일단 걔네들 조금 올려면서 키높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 로보티즈는 분명히 오바됐습니다. 오바되는 게 아니고 뉴스가 세론드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따라가는 건 늦었어요. 예. 일단은 늦었고 다시 한번 침착해야 되는데 대신에 다른 걸 찾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고 봐요. 갈만한 게 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흔히 찾을 수 있는 게 SPG 이런 거 찾을 거라고. SPG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SPG 이것도 액추에이터예요. 알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사업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을 거 계속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이걸 한다 여기서 못 먹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덜 간 거 찾는 건 좋은데 계속 안 가는 또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하이젠 RMN 같은 경우는 악유가 많이 되는 주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유가 많이 되는 주식인데 사람들이 밸류가 안 나오니까 제대로 안 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젠 RMN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로보티즈도 사실은 안 보는 사람들은 계속 안 봤거든요. 왜냐면 밸류가 안 싸니까. 근데 한방이 뭔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데 하반기보다 유니티 때문에 빨리 땡긴 건 맞거든요. 그렇게 지달릴 수 있는 거를 진득하니 들어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하이젠 RMN 같은 경우도 악유가 많은 주식이야. 왜? 밸류가 안 나오니까. 만약에 로보티즈의 대항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먹으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니까 쩔은 주식이 아니고 그 꿈틀거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밸류가 안 나오더라도 그걸 믿거나 공부를 더해서 접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농심 얘기 나왔는데 예. 농심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농심. 예, 그러니까 물론 삼양만큼 뭐 25% 30% 잘 나온 건 아니고 얘네는 해외가 별로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해외로 확장이 조금은 아직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도 뭐 한 8%인가 10% 좀 더 잘 나왔거든요. 네. 더 잘 나온 다 잘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삼양이 없었으면은 얘가 이렇게 주가가 못 갈 텐데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양하고 비슷한 걸 따라갈 수 있는가 그걸 분석해서 이거를 좀 산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죠. 예. S&D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삼양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125만 원에 근저 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것도 진짜 쫓아가는 건 저도 레코멘드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21배, 22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요. 21배, 22배 가면 120, 130만 원 나와요. 예. 근데 그건 올해 기준이죠. 시간이 바뀌면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나오면 아마 150만 원까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어요. 어저께 말씀드려 바빠서 말 못했는데 APR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높아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계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APR은 엊그저께 NDR을 했거든요. 거기에 의미 있는 걸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은 APR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PER이 20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되지만 계단식으로는 입구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좀 많이 끊기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좀 많이 끊기네요. 우리요? 모든 유튜브. 모든 유튜브가?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유튜브 할 때 서버 폭파하고 다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요? 근데 요즘 다 그래요. 왜 그렇지? 유튜브 쪽이 서버 관리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거 클래시스 네,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가 맞더라고요. 베인? 네, 베인 캐피탈이 이제 390만 주, 정확하게는 393만 주를 주당 57,915원에 매각하여 하며 거래는 이제 시티를 통해서 5월 16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진행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입수한 조건서에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전체 주식의 6% 와. 그리고 할인된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세는 10.9%. 딱 거기까지 딱 빠진 거네요. 맞아요. 네, 얼마예요? 6만? 57,915원. 아까 오늘 종가가 네. 57,800원까지 갔다 왔어.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왜 던졌나 했더니 이거 보고 바로 던진 것 같아요. 1,700억 원 규모네요. 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또 도니까 그래서 이제 좀 패대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동차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클래시스가 아까 넥스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0% 넘게 찍혔었고 본장에서 마이너스 6% 뭐 하다가 지금 밑꼬리 달고 결국은 마이너스 5% 지금 찍히고 있거든요. 근데 베인 캐피탈 블룸버그발 소식으로 네. 치자면 베인 캐피탈이 57,915원에 300만 주를 파는 걸로 네, 알려졌다. 네, 그거는 규모는 1,737억 규모의 클래시스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블룸버그가 아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모를 수가 있지? 이게 근데 이제 로컬. 찍힌 시간을 보니까 25년 5월 15일 22시 25분 52초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된 그렇네요. 전날에 나온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BFW.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가. 2주씩만 보는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 삼성전자는 보지만 못 볼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반나절 예, 정도. 예.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저기 삼양 얘기 말씀하시고 있었고 삼양 120만 원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120만 원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도 뭐 더 이야기하실 거 있을까요? 큰 건 다 한 것 같은데 대충 큰 거는 하창한 본부장님. 뭐 오늘 또 에너지 쪽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다음 뭐 CS 윈드 이런 애들도 전일에 좀 빠졌는데 다시 좀 말아 올리는 거 보면 이제 원전이랑 해서 에너지 그리고 뭐 전력 이런 쪽은 저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스토리를 보면 결국엔 반도체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꼭 3전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다시 2.5% 올라요. 전일에 좋았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못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제 투자했었던 회사가 오픈AI랑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에서도 또 추가적인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장에서는 크게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데, 확실히 하드웨어 쪽으로 뭔가 수급이 쏠리는 듯한 느낌이 좀 계속 들긴 하거든요. 아마 오늘 있는 옵션 만기 이후에 이번에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풀리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만약에 풀린다면은 M7 중심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오늘 로봇 도는 것도 결국엔 저는 반도체 하브 밸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간 산업군들에 대한 순환매의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조선도 오늘 좋은데, 조선 오늘 제주도에서 만나잖아요. 그 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요런 이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요. 만약에 그게 이제 오피셜로 뭔가 기사가 뜨면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만나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값이 나오면 아마 이제 이 조선 쪽도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 그 내용도 오늘 조선 왜 좋지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이 방산보다는 조선을 상당히 많이 사오고 있기는 해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대표가 에이펙 참석차 방한한 제이미슨 그리어, 그때 저희가 사진 한번 보여드렸던 USTR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랑 단독으로 만난다. 이 무역 대표부 대표는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 그리고 USTR 대표 요 그리어, 이렇게 두 축으로 그렇죠. 두 명이 또 움직인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국내 조선소 방문은 마찬가지로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가 됐고, 여기서 상선 및 군함 건조, MRO 등등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요게 또 주가에 한번 뉴스 나오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는 오늘 반도체가 또 많이 떨어집니다.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한 축이 지금 흡프스프, SFA, 두산테스나, 파크시스템즈, SFA 반도체. 그냥 SFA는 요게 반도체가 아닌 거죠? 그거는 반도체도 있는데 예. 다른 게 더 많아요. 물류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섞여 있습니다. 오케이. SFA 반도체, 넥스틴. SFA 반도체고 SFA는 다른 거고. SFA는 2차 전지주예요? 2차 전지하고 물류하고 섞여 있고 반도체 섞여 있어요. 근데 약간 2차 전지에 더 가깝게 취급이 보통 많이 받죠. SFA는 SFA 반도체 모회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3%에서 5%까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올랐다고 하지만 특별히 엔비디아 버틴 거 말고는 그쵸 없었고요. 사실은요 장비 업체들은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뭐 실적 발표된 게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 있습니다. 세계 넘버 2. 걔네들도 가이던스하고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예. 엄청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미스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0.5%. 이번 분기,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런데 주가는 시간에서 한 3, 4% 빠지거든요. 그럼 분위기 나쁘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도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어저께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미스가 된 겁니다. 네. 실적이 미스된 게 수요는 이슈가 아니고 인식, 그 인도가 늦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SK 홀딩스가 원래 싸지 않거든요. 요즘 이 판에 밀어주면 무조건 패는 거지. 이러는 거고요. 반면에 리노공업은 한 2% 오르죠? 리노공업은 퀄리티가 좋습니다. 싸진 않는데 주가 빠져갖고 좀 이제 비싸진 않고 이제 안 비싸. 이제 안 비싼데 실적이 까놓고 보니까 가격이 올랐어. 제품 가격이 한 20%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파지티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퀄리티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오르는 건 리노하고 하이닉스는 오르잖아요. 핵심적인 거. 나머지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조선 방산 요렇게 오르고 변압기능 보합권 요렇게 살짝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옆에서 뭐 SK 하이닉스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저기 크래프톤이나 한국전력이나 뭐 요런 종목들이 옆에서 조금씩 받쳐주고 삼양식품이 22% 이렇게 가버리고 요렇다 보니까 지수가 플러스인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무거운 상황 0.7%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두 축이 다 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애매하죠? 네,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조금 좋은 거? 로봇. 그거 빼고는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코스닥은 오늘 0.7% 정도 죽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조금 애매합니다. 수급도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400억 정도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 470억 정도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선물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딱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살짝 좀 애매한 금요일 원화도 조금 더 강세네. 약간.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자료 봐야 되니까. 네, 뭐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쎄한 상황인데 그래도 뭐 특정 종목 하나가 엄청 세게 움직이고 해서 뭐 좀 약간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좀 부정적이긴 해도 하이닉스가 뭐 시총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 쪽도 나쁘지 않고 뭐 방산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적으로 움직이는 산업군들에서 일부가 강한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뭐 지수는 요런 쪽이 안 무너지면은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소부장들 좀 느낌이 다르죠. 왜냐면 패시브 수급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종목군들 사실 NC소프트도 보면은 오늘 영업이익은 실적 하회했어요. 근데 전일에 얘기가 나왔던 게 드디어 이제 실적 부진 끝이다. 내년부터 뭐 실적 좀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도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물론 뭐 엄청 떨어져서 이게 올랐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방향성이 좀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산업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에서 만약에 수급이 좀 쏠린다면은 좀 집중적으로 꼭 좀 관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나 예. 외국인이 좀 많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에 한해서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지수는 약간 분위기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애매한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미국장을 좀 지표로 삼아서 많이 움직일 건데 미국장도 오늘까지는 옵션 만기가 있어서 변동성이 좀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넘어갔을 때에 좀 결과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일에 있었던 미국의 데이터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더 좋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네, 뭐 저는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자료 준비한 거에서 조금 더 매크로나 그런 코멘트 주목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다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리노공업, 그다음에 로보트는 내 다음 주에 있는 것도 있고 방산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올라가고 아까 알테오제나 이런 거는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눈치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보합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가 지금 미리 빠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강세 이 정도로 일단 흘러가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도 우려 섞인 점은 막
워낙 강세가 빨라지지는 않고 약간 되는 거니까 계속 와치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기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삼성 SDI 유증 관련해서도 올려주시고요. 또 여향님께서는 김정현 본부장님이 휴젤이 삼양식품 냄새가 난다고 한다. 지금은 APR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의견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다른 아이디어도 계속 올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내일은 상한가님께서 클래시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장이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나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소화하는 시간도 이따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퍼가 좀 심해가지고 요게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다시 뒤로 갔다가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 불편하시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한번 최대한 조치를 저희가 알아보고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료 하나 먼저 볼까요?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짧게 할 수 있는 자료? 네, 뭐가 매크로부터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매크로부터 하겠습니다. 매크로. 네.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해석을 저는 중립 이하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 AI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중립 이하가 시장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미국은 그래도 오늘 선방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4월 소매 판매하고 PPI 지수인데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 나쁘진 않아서 괜찮은 건 아니지만 0.1%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보다는 분명히 내려갔죠. 3월에 1.7에서 내려갔으니까 소비는 줄고 있다. 소비의 성장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지표가 PPI 지수가 마이너스 0.5% 생각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어요. 이거는 예상이 0.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0.5%는 상당히 이젠 낮은 거예요. 전월달도 제로였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 물론 이렇게 되면은 CPI가 물가지수가 향후 3개월에 더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인플레이션 우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멈추고 인플레이션 될 수 있는 이 우려는 일단 수그러드는 거는 파지티브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주식시장은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어요. 왜냐,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업체들, 서비스건 뭐 저기 상품이건 서비스가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마진 압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비용 부담을 스스로 가격 전가를 못 시키고 흡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PI 넘버가 낮은 거를 CPI 인플레 둔화로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립 이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월이 카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구조적으로 매파로 읽힐 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파월이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할 때 5년에 한 번씩 프레임워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평균 인플레이션 기대치 2%를 기준으로 해갖고 약간 오르더라도 다음에 내려갈 수 있다 해서 2% 전후로 약간 유도를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2%보다 높을 때도 인플레가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 금리에 대한 조치를 늦게 취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언제냐? 이 프레임워크는 2019년, 20년 이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인플레 걱정이 아니고 디플레이가 오기서 걱정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사실은 약간 높이는 게 좋다 했고 인위적으로 평균 인플레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건데 지난 5년 동안에 완전히 이 공급 충격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 뭐 관세 정책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인플레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바꿀 시기가 왔거든요. 그게 올해입니다. 바꾸게 되면은 인디케이션 증거는 이제는 평균 인플레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 뭐냐? 인플레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런 프레임을 바꾸더라도 올해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결정에는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하지만 내년도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금리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는 지금은 내려갔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항상 매크로적으로는 경계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주가는 미국 시장이 더 조정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AI에 대한 게 다음 주 다다음 주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심리하고 감세에 대한 게 있어서 이게 상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옷 팔러 나왔는데 여기 잘 안 보이네. 아유. 예, 이렇게 아미 하트 반팔 폴로 티셔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99,000원에 색상은 제가 입은 게 블랙이고요. 하창한 본부장이 입은 게 그레이. 그레이 예쁘네요. 예쁘네. 그냥 그레이색이 아니네. 약간 맞아요. 약간 누런 그레이인데 이쁜데요? 베이지 그레이. 베이지 그레이. 베이지 그레이 색깔이네. 저게 이쁘네요. 예. 그래서 그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가 있습니다. 화이트는 그냥 화이트고요. 사이즈도 다 있으니까 정 사이즈로 착용 권장되는 정핏 폴로 반팔 티셔츠. 저는 105를 입는데 요게 지금 엑스 라지일 겁니다. 스몰 하트 이렇게 박혀 있고요. 미국 아미 로드샵에서 병행 수입한 정품 인증 제품입니다. 그래서 남녀 공용으로 커플룩으로도 활용 가능하니까요. 봄, 가을까지 간절기 기본템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예. 응? 왜요? 그레이색이야. 네, 아, 그레이색. 욕한 거야? 예. 누런 그레이 왜? 누런 그레이 맞는데? 누런 그레이 맞아요. 색깔이 약간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저쪽이. 예. 아니 그레이가 이게 실물로 보면 이게 이쁘네. 화면으로 괜찮아요. 봐서. 그쵸? 괜찮아. 네. 그쵸? 좋아 보인다. 예. 근데 이거 옷 안 준대요. 예. 안 줘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또 택도 이거 원래 택 떼고 입는데 택도 이렇게 숨겨놨어요. 다시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좀 네. 주세요. 예. 아니 잘 어울리는데 보노한테. 예. 딱 나이가 29살 돼 보여. 김정은 본부장님 것도 있잖아요. 제가 조금 오늘 좀 그렇게 해서 안 가져와서 안 입었어요. 좀 이따 입을 거예요. 늦게 오셔서? 네, 늦게 오네. 나는 뭘 입어도 안 예뻐. 젊은이들이 입어야지. 네네네. 어울리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바지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폴로 랄프로렌 린넨 반바지입니다. 요게 59,000원. 그래서 화이트, 네이비, 카키. 이게 카키인가 보다? 카키 맞아. 화이트, 화이트, 네이비. 네이비 카키. 코멘트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좋아 보였어. 네네. 입어봐. 입어보라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여름철 필수템이고요. 린넨 혼방이라서 엄청 얇아요. 이게 비치지는 않는데 그래 굉장히 엄청 얇은 소재,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도 막 땀 차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요. 해외 폴로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활동성과 착용감 좋은 스웨트 핏으로 캐주얼 데일리룩에 딱, 이렇게 딱. 제가 맨날 이런 것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름엔 항상 이런 수영복. 시원하게. 예. 수영복처럼. 제가 위에는 정장에다가 넥타이에다 이렇게 밑에는 안 매고 보이니까. 밑에는 이거. 맞아요.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랑 인터뷰할 때도 위에는 정장 입고 아래는 이런 거 입었습니다. 신발을 안 신고. 여기 앉아가지고. 신발을 안 신고. 신발은 원래 안 신죠. 양말도 안 신고. 양말은 원래 집에 없어요. 양말이. 그 마이클 샌들 교수 만날 때 샌들도 안 신었어요? 샌들도 아예 안 신었어요. 이게 예의가 아니다. 샌들 앞에. 샌들은 샌들이니까 저는 맨발로. 아, 맨발로. 마이클 맨발. 네, 마이클 맨발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폴로 스웨트 반바지 저희가 이거 진짜 싸다. 59,000원. 싸다. 59,000원. 와. 이거 진짜 싸다. 근데 화이트가 있나? 화이트가 이뻐 보이네. 저는 화이트만 입는데. 화이트. 혹시 맞아요. 요거 윤재님 화이트 남는 거 있으면은 저 한 5개만 주세요. 5개. 아니 재고가 있을 거 아니야. 레고를 잘해. 5개를 해야지 한 2개를. 가져간대잖아요. 네? 가져간대잖아. 어딜 가져가? 뭘 가져가? 자기가 당근하는 거 아니야? 아니,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암이랑 폴로 저희가 99,000원, 59,000원 싸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티셔츠 사이즈 알려달라고. 본호님 뭐예요? 100? 네, 이거 라지. 라지. 저는 105. X 라지. 정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예. 요게 정 사이즈가 딱 맞아요. 사이즈는 진짜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오케이. 정 사이즈로 105, X 라지, 100 라지 이렇게 시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호님 자료를 볼까요?
시장 다시 한번 뭐 변화 있나요? 변화 없습니다. 별로 없죠? 예, 코스닥만 좀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상승폭도 좀 줄긴 했네요. 네, 네. 예, 코스피가 0.2% 플러스로 좀 줄었고 2626, 코스닥이 0.9% 거의 1% 가까이 하락해서 726. 조금 분위기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좀 줄었네요, 코스피에서. 네, 기관 좀 예. 자, 보노님의 뉴스 볼까요? 네, 저는 오늘 신문을 읽다가 이거 보고 조금 별로 안 좋습니다. 네, 보시면은 자 6만 전화 또나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죠. 하반기 3,000피도 노려볼만 이게 지면 뉴스에서는 이게 제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3,000피도 이제 얘기가 나오면 쎄하잖아요. 우리가 3,000피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꼬꾸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2,800 가고 나서 3,000을 얘기를 해야지 무슨 벌써부터 3,000 얘기를 하는지. 물론 이 의도는 이해가 돼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못 갔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쪽이 움직여 준다면 충분히 그 정도도 가볼만 하지 않을까 이거든요. 근데 뭐 그 시나리오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전부 다 잘 됐을 때의 얘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 외국계 수급 동향이 나왔어요. 수급 동향이 나왔는데 제가 그거를 아침에 체크하고 왔는데 영국계에서 대량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미국계도 그렇고 사실 4월 수급은 되게 안 좋았고 요즘에는 희망회로가 많이 나오는 게 최근 한 5거래일 정도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되게 많이 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반도체 외국인이 막 정말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 수급이 완전히 반전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수급의 기조가 좋아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주력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의 수급 이탈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희망회로성 기사가 나올 때는 저는 좀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트코인인데 이게 우리도 하반기에 법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네, 이게 바뀔 예정인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유량이 변화가 개인은 다 털고 있고 요게 이제 기업이나 정부, 뭐 펀드 이런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기업이 많이 사고 있죠. 근데 네. 궁금한 게 그냥 일반 기업이 그러면 이제 하반기부터는 비트코인이란 거를 자산으로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스트레이티지처럼 그래요. 네, 그렇게 바뀌는 걸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비트맥스라는 종목이 원래 비트맥스가 아닌데 사명을 비트맥스로 바꾸고 하반기에 이제 그 코인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막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코인주들이 요즘에 움직이면은 그 종목이 같이 움직여요. 요즘에. 예, 그래서 그리고 과거랑 다르게 과거에는 코인 움직이면은 뭐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요즘에는 뭐 컴투스홀딩스 같이 아예 코인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똑같이 스트레이티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관이랑 기업이 보유하는 게 계속 늘어나면 가치가 안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 물량이 잠기는 물량이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다음 반감기보다 더 빠르게 뭔가 코인의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C은행에서의 그 비트코인 보고서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최근에 나왔는데 20만 달러까지 간다라는 보고서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코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금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거 왜 물어봤냐면 최근에 뉴스 중에 한 연예인이 최근에 와 진짜 깡도 좋아. 그러니까 40몇 억이죠. 43억. 와, 그러니까 한 연예인이 최근에 방송 나와서 이제 롤스로이스 컬리넌 그러니까 SUV 타고 막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돈이 어디서 저렇게 있지 이랬는데 물론 자기 회사긴 합니다. 이게 법인만 가족 이름으로 법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43억을 법적으로는 횡령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인출을 해서 가져가서 그걸로 코인 투자를 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지금 뭐 기소가 돼서 수사를 뭐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법인 이름으로 그냥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네. 나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그렇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배당을 줘서 그냥 원래 하면 되는데 그 15.4를 맞아요. 뛰기가 안 싫은 거, 뛰려고 안 뛰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한 건 맞으니까 맞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법인에 있는 돈을 빼고 싶으면은 어쨌든 자기한테 배당을 쏘면 되는 거예요. 배당으로 쓰면 되는데 그걸 안 근데 해. 그게 좀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가족이랑 지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쵸. 배당을 나한테 쏘면 가족들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쵸, 그럼 그쵸. 거기다도 이제 또 이게 돈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원래 돈이 묶이고 그렇죠. 하니까 네. 뭐 증여세랑 뭐 이거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코인아 그게 법인이나 기관이 비트코인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코인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 알트까지 다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요? 알트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가능해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요 덴마크랑 벨기에 요 기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벨기에가 원전 공식화 부활로 하는 거 탈원전 폐기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덴마크도 이제 40년부터 탈원전 선회하겠다. 그래서 SMR에 대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원전 쪽 이 BHI라는 종목이 수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쏘아버리잖아요. 요즘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쪽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고, 걔네가 그럼 왜 도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왜 원전으로 돌아갈까를 보면 결국엔 또 반도체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로미노님께서 제가 원래 입고 있던 셔츠 어느 브랜드냐고 막 물어보셨었어요. 원래? 요거. 이 요거, 지금 요거. 네, 요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옷 장사를 하는데 제 이거 브랜드를 말하는 게 이상하지. 조금 상도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이 왔으니까. 예, 얘기를 안 했는데 질문이 왔으니까. 예. 그건 내일 알려드리도록 시차를 두고. 저도 이제 양심이 있어서 있어서. 이거 팔면서 제가 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앞에 거는 기억 못하고 뒤에 거만 기억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채팅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삭제되는 채팅까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요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거 한번 두 분한테 여쭤볼까요? 제 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상승률이랑 이격도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요게 코스피의 이격도거든요. 네. 보이시죠? 김정현 본부장님도 잘 봐주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이격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딱 붙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상승률은 코스닥이 훨씬 더 코스피보다 못합니다. 못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코스피가 오르는 날은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요런 현상은 왜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리는 거는 확실한 거는 산업적으로 일단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때 뭐 조선 방산, 변압기, 반도체 뭐 이런 쪽들이 대거 이제 코스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수가 눌렸다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또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좋아졌잖아요. 이전보다는. 그러면 패시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덩어리가 큰 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코스닥은 또 이 테마적으로는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상위 종목군들에서 어쨌든 2차전지 바이오, 뭐 소부장, 그 다음에 미용의료 이런 쪽인데, 미용의료나 이런 쪽은 좋은데 나머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특히나 2차전지랑 바이오가 안 좋으니까 코스닥은 더 가기가 어렵죠. 근데 밑바닥에서 올라온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코스닥이 또 많이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키높이를 맞추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증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쪽에서는 초반에는 코스닥이 치고 가고 중후반은 이제 코스피가 세다가 그 다음에 코스닥이 센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 똑같은 거 빼고 얘기하면은 예. 우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섹터는 그렇죠. 그리고 그 환율도 워낙 강세가 빨리 되면은 작은 회사들이 더 대처하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외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돈 빌리고 돈 하고 이 관련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조금 유도리가 있을 뻔하다가 있지 않으면은 가다가 멈추는 거죠. 그게 어떻겠어요? 금리 인하를 올해를 하다가 7월, 9월 미뤄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쪽으로는 덜 가는 거고, 또 환율이 갑자기 확 원화가 강세가 빨리 되면은 어떻게 돼요? 대형 회사들은 좀 여러 가지
버퍼가 있을 텐데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고 자금줄도 쉽지 않고 캐시플로우가 이상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녹록하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그쪽을 안 하게 돼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딱 그죠? 네, 반도체와 삼성하고 있고 여기 있으니까 뭐 큰 차 없더라도 그런 쪽이 코스닥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작년 11월 초 그러면 이 코스닥이 엄청 언더퍼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렇게 최근에 이거 와서 이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일지 여부는 이게 요 정도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한 2, 3% 이상 벌어지면은 그러면 어떤 추세인가라고 조금 더 시리했었어요. 각자의 속도가 또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때 그렇죠, 타이밍에 그렇죠. 맞는. 알겠습니다. 그거를 또 이게 투자가 애매할 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 어떤 트렌드가 있나 이런 거를 패턴을 좀 하나씩 네. 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봐 드렸고 자료하기 전에 요것만 여향님께서 김모 부장님이 3월, 4월에 휴젤이 삼양식품 냄새가 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APR이 더 좋다는 의견인가요? 휴젤, APR 이런 뷰티 관련돼서 의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자료 안 보시고 캐주얼하게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전반적인 생각을. 휴젤도 아직은 살아있지만은 예. 많이 올랐고 목표 주가가 거의 다 왔죠.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왔을 겁니다. 아마 40만 원 조금 더 남았네. 한 10% 남은 것 같은데 뭐 휴젤이 뭐 특별히 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APR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내가 읽지는 않을게요. 요거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걸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그저께 나온 겁니다. 그저께 한 것 같아요. IR, NDR을 했어요. 제목을 보세요. 빅2 가자. 목표 주가 15만원 동의합니다. 근데 15만원 하는데 목표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 보세요. 얼마나 해놨어요? 22배 해놨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저기 삼양식품 21배, 2배 치면서 130만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양이 120만원, 130만원 갈 때 밸류에이션하고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성장률이 올해 더블이에요. 올해 성장률이 더블이고요. 내년에 거기서 한 50%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양보다 더 세요. 물론 이거는 B2 그것은 다른 역할이 있죠. 그래서 디스카운트에서도 22배면은 비싸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가 성장이 여러 군데 오프라인하고 그 다음에 유럽 중동으로 확대되고 있어갖고 좋다는 거고 특히나 울타 BT 여기 입점을 시작했어요. 이게 아주 작은 거거든요. 매출이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모멘텀이 또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100% 성장, 내년에 60% 성장, 올해 내년 합해서 PBR 22배 이게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주가 많이 갔으나 못 따라가죠. 아마 팔 겁니다. 누군가 헤어컷 할 거고 그럴 때 사시면 됩니다. 더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뽀니님께서 다 보고 있다면서 한 번도 안 도와주더만 2,000원 JYP 슈퍼챗 쏘는 애만 빼고 네이버 자세히 좀 알려주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이버 요즘에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이버 별로 안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8만 원? 네이버가 약간 인터넷계 현대차 같아. 맞죠? 비슷하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 느낌이에요. 드는 비슷한 거네. 느낌이에요. 예. 약간 느낌도 좀 답답한 게 비슷하고 맞아요. 아니, 사업도 잘하고 실적 잘 나오고 나쁘지 않아요. AI 쪽 예. 투자도 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 대표 주고 또 거기서 검색 엔진도 밀릴 것 같았지만 어느 정도 점유율을 많이 찾아왔고 미래 먹거리도 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뭐 분할로 카카오처럼 뭐 양아치 짓은 안 하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죠. 예. 근데 주가가 못 가. 딱 그 맞네. 주봉이나 얼굴 봐도 2년 3년 동안 갇혔어. 그거 있잖아요. 딴 얘기 좀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거 해야 돼요. 읽었잖아요. 왜 딴 얘기를 왜 해야 돼요? 그거 관련되는 거야. 아니 일단 듣고. 오케이. 네이버 듣고 예. 이거 볼거 얘기할 거 없는데.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할 거 없으면 넘어가고 하창호 부장님도. 나 얘기 안 해. 네, 그 이제 대세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은 조금 그 물량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랑 채널링이 아직 더 풀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플러스 알파 수익 모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수익이 잘 났던 거는 과거에 엄청 잘 났을 때 코로나 때랑은 비교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겁니다. 이게 추세를 바꾸려면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박스권 매매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로만. 네.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합니다. 아 저는 되게 뭐 새로운 정권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뭐 현대차나 네이버나 뭐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는 주식들 사실 언급하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아까 네이버. 갑자기 또 그러는데 주식 수를 좁히게 돼 있어요. 잘하는 놈만. 다시. 잘하는 놈만. 글로벌리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텐센트나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미국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싸냐 아니면 뭔가 더 독특한 게 있느냐 그런 게 없으면은 글로벌리 여러분들도 보면은 왜 금은 동메달인지 아세요? 금은? 금은 동메달 하는 줄 아세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사람이 기억이 네. 4명 5명보다는 기억이 없어. 아, 탑3. 네. 여러분 그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저는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 음악 하면은 누구 음악만 기억나세요? 엄청 많은 오케스트라 음악이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이 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 별로 없어. 그냥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차이콥스키 한 4명 정도밖에 없다고. 이게 거의 다야. 그럼 사실은 나머지는 진짜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에 그 탑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저기 한 1000명이 있잖아요. 1000명. 아니 100명이 있다. 100명이 있으면은 100명의 그 제곱근 해보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 10%가 50%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인터넷 시대는 더 빠르지. 그러니까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한번 게임을 잃으면 중국도 보고 미국도 하고 투자할 게 많은데 독특한 거 없으면 게임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다가 못 가는 이유거나 아니면 한계가 있는 거는 항상 올터너티브가 있는데 그게 글로벌 붙었을 때 탑3 안에 못 들면은 항상 뒤쳐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차도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도요타는 그래도 1배 가잖아. 그 탑 2, 3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운동 안에 못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갑자기 D-레이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D-레이트인 건 알지만은 리레이팅 근처는 턱도 없다. 라고 좀 하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5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코스피가 지금 음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관이 파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올 때는 좀 한번 쉬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직장이 문제야. 아까 전직장? 3천 부른 거. 딱 어디선가 보니까 전 직장이더라. 3천? 아까 3천 한국경제. 간다고 하는 거. 아까 보여준 거 있잖아. 한국경제. 전 직장. 아, 제 전 직장. 한국경제. 좀 잘 좀 하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전 직장이 엮을 게 없어서. 한국경제. 예. 갑자기 왜 패는 거야 기관들? 음전했네요 코스피가. 음전했고요. 기관이 119억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고 뭐 삼양식품이야 뭐 워낙 높은 가격에서 내려온 거니까 좀 그렇다 치고 19% 상승.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 아까는 이제 조방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상승폭도 전반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나마 한미반도체가 5% 오늘 상승률을 조금 주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96억, 142% 증가, 특히 아시아 매출이 90% 증가, HBM과 패키징 땡큐다. 이 얘기는 이따 클로징벨에서 좀 하도록 더 잘 나온 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상보다 못 나온 거예요. 그 시점 네네네. 자체는. 이 얘기는 클로징벨에서 네. 시적 하겠습니다. 보고도 좀 안 예, 이 얘기는 클로징벨에서.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네, 방산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하락하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2차 전지가 문제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은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사상 최초죠? 사상 최초. 상장하고 최초로 30만 원이 깨져서 29만 4,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 화학 등등 이렇게 하락률 탑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럼 마감까지 어떻게 하자라는 코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네, 뚜렷해진 것 같아요. 가는 종목에 약간 눌릴 때 사는 정도 말고는 대응을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멘텀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컴퓨텍스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내려간 것이 아주 이상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보합으로 끝나면 아주 요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버티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도? 네, 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는 이슈로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뭐 에이펙 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원전 얘기가 있다든지 뭐 그런 쪽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일단 편할 것 같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외국인 수급, 연기금 수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마저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누적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약간 안 올라가고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에서 이걸 정리해야지 이걸 꼭 정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은 그냥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마이너스로 가 있고 많이 물려 있고 거기서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 상황이 또 반복되거든요. 항상 그 어떠한 실타리를 좀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좀 끊어주지? 막 이런 고민들은 한 번 정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연휴 이제 뭐 주말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3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님이 뭐 차단당한 거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을 해볼 거고요. 참 이거 클로징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규태님께서 중요한 실적 얘기를 장 끝나고 하나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한미반도체 실적은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5일날 한미반도체 어제 나왔어요? 예, 2025년 15일날 어제 1분기 영업이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96억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전년대비 대비 142%. 하지만 어제 나온 얘기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코멘트 듣고 끝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실적 조금 실적 부진했다니까. 부진했다. 실적은 원래 한 800억 정도까지 기대를 했던 게 평균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안 두는 건 다른 게 있겠죠. 미국에서 아니면 엔비디아하고 애플, 하이닉스하고 뭐 마이크론하고 이런 건데 그거라고 보기에는 다른 뉴스가 있네요. 뭐 이렇게 이거 뭐지? 뭐 있는데 그 아워홈 급식 계약 조기 종료 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게 하나 그룹이잖아요. 그게 복잡한데 하여튼 그거 관련돼서 정격 이탈하면서 조기 종료했다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실적 갖고 이슈가 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 실적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해서 내용이 전달됐다면 제가 지금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컨퍼런스 콜이나 미팅이 있었나요? 아마도 네. 아직은 없거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해외에서 IR 미팅을 해외에서 기관 투자가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까지. 근데 그것은 리포트로 안 나와서 제가 전달을 못 드리고 왔습니다. 혹시 나트면 나중에. 예. 30초만 요거 세미나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 주식채권 특별 세미나 5월 20일 날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NH투자증권 인천 WM2 센터에서 합니다. 조선방산바이오 종목점검 하반기 주도주 저성장 시대의 채권이 답이다 해서 요게 배너 변경된 게 있나? 이혁진 차장님이랑 구혜영 차장님이 나오셔서 요 5월 20일에 인천에서 세미나를 또 한다고 하십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가실 분들은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더보기에도 링크 있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일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